1559년 잉글랜드로 갑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청혼한 이 사람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 얼마 후 그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왕 와, 또 프레데릭 2세. 인기가 많으시구나.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왕 에릭 14세, 덴마크의 아돌프 공작, 프랑스의 샤를 9세, 오스트리아의 샤를 대공 등등 유럽 왕들과 귀족들의 청혼을 무수히 받은 여인. 누구야?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높. 자, 이렇게 콧대가 높으신 분 대체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죠. 이거 되게 유명한 죄송한데? 엘리자베스. 그렇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재위 기간 45년 동안 잉글랜드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여성의 나약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내심 역시 남자 못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강인한 분이었죠.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여왕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자, 바로 어머니 앤 불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앤은 헨리 8세의 첫 왕비였던 캐서린의 시녀였는데요. 시녀. 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상심한 헨리 8세를 유혹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들 사이에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났는데 헨리 8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지. 네, 개인적으로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또 딸이야! 캐서린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너랑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두 번이나 왕비를 내치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설마. 왕비가 간통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명분을 만들었고. 이렇게 앤에게 간통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처형한 겁니다. 옛날 진짜 보면은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요. 네. 자, 어머니가 처형당했을 당시 엘리자베스 1세의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엄마 기억도 안 나겠네. 그리고 궁에서 멀리 떨어진 해트필드 하우스로 보내는데요. 사람들은 그녀를 공주가 아닌 불결한 앤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받게 된 엘리자베스 1세. 빡하지 않습니까? 무서웠겠다. 야, 우리 정하운 김 씨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여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1558년 24살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헨리 8세의 자식들이 다 죽어서 병 많았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남은 유일한 다행이다. 자식이었군요. 그렇죠. 자, 왕위에 오른 그녀는 불결한 앤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정숙할 것을 다짐하죠. 아예 그냥. 엘리자베스 1세는 재위 기간 동안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해상권을 장악했는가 하면 동인도 회사를 비롯한 식민지 건설을 본격화해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603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순결한 여왕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300년이 흐른 1910년. 뭐야, 무슨 일 있나 보다. 300년 후를 왔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짜입니다. 가짜? 야, 그건 안 돼. 명백하게 다 지금 초상화랑 다 했는데. 설득이 되실 겁니다. 소설 드라큘라를 썼던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브램 스토커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가 어린 시절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10살이던 1543년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듣거라. 엘리자베스를 전염병이 없는 지방으로 보내거라. 아버지 헨리 8세의 명으로 엘리자베스 1세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도시 비슬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전염병이 사라지자 다시 해트필드 하우스로 돌아오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첫 번째, 비포, 아,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애프터. 안녕. 잘들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기념으로 파티할까? 야, MBTI가 완전히 변했네. 그렇죠. 완전 외향이 됐네. 하지만 쟁성규 씨, 네. MBTI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격 지표란 말이죠. 네. 이거는 충분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변할 수 있다. 네, 저도 환경에 따라서 원래 엄청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바뀐 케이스거든요. 아니, 이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오케이,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게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비포. 자, 공주님, 각 나라의 귀족을 만나려면 외국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자, 불어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고망 달래부. 아, 나 그냥 프랑스 사람 안 만날래. 그럼 안 배워도 되지? 아, 불어를 못했어요, 전혀. 애프터. 세라세 종데블리 라방리자부 공지르즈 데무. 지금 많이 바뀌었네. 오, 열심히 공부하면 뭐. 1년 만에 됩니까? 최죠? 2년이면 되긴 해요. 자, 그렇다면 필체도 달라졌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이건 이상한데요? 필체는 힘든데. 필체는 바뀌기 힘들어요. 못 바꿔요. 원래 필체는 칼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듯 부드러운 필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당시 엘리자베스의 양육을 맡았던 토머스 시모어는 이런 의문점들을 자신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브램 스토커는 이를 근거로 비슬리에서 산 지 얼마 안 돼 엘리자베스 1세가 병으로 사망하자 유모와 집사가 헨리 8세에게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엘리자베스 1세와 닮은 아이를 찾아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느 10살 애를 데려다 놓고 넌 오늘부터 엘리자베스야 라고 한다고 해도 애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실 그렇지. 자, 지금 믿기 힘들죠? 네. 1870년 비슬리에서 목사 토마스 캐블이 엘리자베스 1세가 머물던 성을 리모델링 하는데요. 네. 정원에서 석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까 비슬리로 보냈다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관을 열어보니 영국 튜더 왕조 때 드레스를 입은 10살 전후의 아이 유골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소름 돋았어. 당시 석관은 일반인이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성 정원에 일반인이 그렇지. 무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따라서 이 유골의 주인은 왕족, 그것도 튜더 왕조 때 드레스를 입었으니 여자아이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더욱 놀라운 건 바꿔치기 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 엘리자, 아우, 야, 너무 간다. 저 팀은 맨날 성별. 너무 가. 선 넘었어. 선 넘기 오랜만에 나오네. 자, 유모와 집사가 닮은 아이를 찾는데 마침 남자아이 중에 꼭 닮은 애가 있었던 거죠. 결국 싱크로율 때문에 남자아이로 바꿨다는 겁니다. 와 이게 말. 실제로 엘리자베스 1세는 남자였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잘 보십시오. 이마가 넓어요. 이마도 훤하시고 또 목 쪽으로 가보면 아, 목을 가렸네요, 목젖을.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유독 턱까지 올라오는 프릴 컬러의 옷을 입었어요. 왜겠습니까? 목젖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디자인이 다 저랬어요. 한여름에도 두 번째 증거. 보통 궁 밖을 나갈 때 여왕이나 왕비는 마차를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본인이 직접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탔는지 호위하는 군사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대요.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유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내가 죽거든 절대 부검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입은 옷 그대로 장례를 치러라.
죽어서도 신체의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되기에 이렇게 유언까지 남깁니다. 아이고 아니 너무 웃긴데. 얼마나 피곤하게 일생을 사신 거야. 이 말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아까 처음 소개 때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기록을 읊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성의 나약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내심 역시 남자 못지 않았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자, 평생 독신으로 살다간 엘리자베스 1세. 그녀가 처녀 여왕으로 살았던 건 정말 남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